승속을 초월한 생활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화령정사입니다. 불교 총지종은 1972년 현대 밀교의 중조이신 원정 대성사님에 의해서 창종되었습니다. 우리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불교화를 표방하면서 대성불교 그리고 밀교를 실천하는 제가 불교 종단입니다. 저희들의 수행 방편은 주로 진원 밀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일열의 비로자나 법신부를 교주로 하고 삼밀행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마니반면 염송과 준제법에 의해서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모태신앙에 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온마니반면 진원을 만나서 그 온갖 약을 써도 못 고치셨는데 그거로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늘 온마니반면 염송을 하시다가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뭐 불량 학생이라거나 뭐 가정사정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워낙 못해서 그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 이후로 쭉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거의 6년 가까이를 집에서 놀았거든요. 그런 걸 안타까워 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 공부 잘하던 진원 그래가지고 진원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 진원 중에서 보경수 진원이라는 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영장은 받아놓고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뭐 아주 중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그 진원 염송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꼭 그 염송을 했죠. 그 염송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정말 저도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저 혼자 그 미분적분을 혼자서 학원 한 번 안 다녔어요. 그렇게 미분적분까지도 풀 수 있었는지 그런 공덕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진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험 성적도 잘 나왔고 제가 취직하고 이런데도 시험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진원에 대해서는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지금 우리 불교 총지종의 종령이신 법공대종사님께서 저에게 그 입교를 권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교 공부도 더 체계적인 불교 공부도 깊이 있게 하고 종단에 헌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30대 후반에 총지종에 입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입교한 다음에는 종단의 지원으로 불교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렇게 지금은 승직에까지 오르게 돼서 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 보디미트라라는 뜻이 말하자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벗들어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국제 제가 불교 포럼 인터내셔널 레이 부디스트 포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이제 보디미트라라는 그런 대명사라 그럴까 이런 거를 이제 앞에 더 붙여가지고 지금은 약칭으로 보디미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디미트라 운동을 시작한 건 2007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생각은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한국에 우리나라의 그 제가 불교 단체들을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불자 그 단체들이 그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무지 많고 또 그 모임들이 아주 극소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수한 제거 불교 모임이 되지 않고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말하자면 외호 단체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럴까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정말 그 제가 불자들이 순수하게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찾다가 지금은 그 불교가 유럽이나 미주가
굉장히 그 확산세에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러면 우선 제가 불자들을 한번 연대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온 세계에 있는 그 불교 단체들이 이제 이런 취지로 모임을 한다고 그 연락을 취했더니 그 2007년 첫 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그러던 것이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매년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그 불교 활동은 주로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이 동남아, 대만 요런 동남아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했던 이 제가불교 모임은 온 세계 각국에서 물론 동남아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제가불교를 실천하는 분들 같았어요. 그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 나라의 제가불교 운동의 그 리더들이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사회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서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회와 조화로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복불교에 치우친 우리나라 불교와 그 사람들의 불교에 접근하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정말 그분들의 불교가 오히려 더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이런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더 우리 이 동남아시아권 불자들보다도 역할을 잘 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유대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5회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그 대회를 개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해외로 그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일본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그 대회들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10회 대회를 한국에서 이제 거대하게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또 저희들이 팜플렛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보디미트라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렇게 계속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그 제가불교 운동이 더 좀 국내적으로도 확산이 돼서 우리 제가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에 보이고 또 그랬을 때 자기 행복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경직되고 삭막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대다수의 그 불자들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불교도 확산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그야말로 불국정토, 미럼국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수행적인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회를 보니까 저는 지금은 출가 시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같이 아주 조용한 암자에서 산새 소리 들으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수행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유명 사찰들은 거의 관광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뭐 옛날에는 그 뭐 TV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다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손전화 하나만 가지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회랑 단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출가성으로서 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절을 경영하려다 보면은 과거와 달리 온갖 뭐 재산에 관한 세법이라든가 뭐 국토관리법, 산림법, 하천법 뭐 여러 가지 등등 소방법 이런 등등도 다 알아야 되고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그저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수행만 하던 그런 환경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가 1700년이라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말 참 다른 종교에 뒤처지는 이런
전경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출가 불교는 정말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출가를 해서 계행도 잘 지키고 정말 그 승가를 이어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사회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교보다는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99.99%가 제가 불자들이잖아요. 이런 제가 불자들이 언제까지 출가 수행자들 흉내만 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갑니까?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 모든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출가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돌려서 이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바른 불교를 알았을 때 스스로의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이 거친 사바세에게도 무난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불교에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암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훌륭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암경에 보면은 많은 제가 불자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출가가 과거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같이 그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세속과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가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불자들이야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제가 생활을 하면서 온갖 난관에 부딪히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러면서 그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그 수행이 정말 진정한 수행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딴 게 없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총지정에서도 불교를 생활하고 생활을 불교에서 나가자 하는 게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제가 불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수행이랑 직결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 불교적으로도 뭐 근본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또 밀교에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불교에 저는 그 부처님 말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시종일관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명제를 버려버리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누가 벗어나냐?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5개의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막이란 게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건 출가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란 거는 개정해를 가리킵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생활을 계율에 맞게 절도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그 다음 항상 마음을 고요하고 전일하게 가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불교적 지혜를 일깨우는 것. 이게 이제 개정의 사막인데 제가 불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개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서 행하면 됩니다. 사경도 좋고 절하는 것도 좋고 경전 독송하는 것도 좋고 연불하는 것도 좋고 특히 또 저희 총지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편한 수행법으로 온만이 반면 염송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륜관이라든가 이런 밀교의 관법을 통하면은 제가자들도 훨씬 빨리 높은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불자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찾는 길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승보라는 것이 이제 출가승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 그 승가라는 것은 인도말로 상가라고 했는데 상가는 원래
제가 신자와 출가성을 아울러서 그렇게 사부대종 상가라고 했거든요. 이 상가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해 듣고 실천하고 보존하고 그거를 또 후대에 확산하는, 주위에 확산하고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가, 곧 그 한문으로 의역한 것이 이제 승가인데, 승가의 역할인데, 지금은 우리 그 제가 불자들이 모두 승가의 일원이 돼서 승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 사찰이 문화 중심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뭐 글도 배우고 또 수행하는 법도 물론 배우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지식을 습득한 그 말이죠. 상위 레벨들이 출가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교 경전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입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스승을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수행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그런 승보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제가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승보가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아서 실천하고 그것을 주위에 확산시키고 또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이제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특히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가 불자들의 중심이 돼서 승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바른 생활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잘 이끌 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주인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럴까,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제가 불자들은 나 하나만의 행복과 안위 뿐만 아니라 주위와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성불교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 사회, 우리 국토, 이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불명이 화령입니다. 저 불명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지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불광조처 생연화, 자양만리 안신명,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비추는 것에 연화가 피어나니 그 향기가 두루 퍼져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대로 정말 저희 불법의 향기가 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 정진해서 제 이름에 맞도록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데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